안녕하세요. 국풀국어 전문학원에서 보잉고 수업하고 있는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2025학년도 보잉고 1학년 중간고사 총평 간단하게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약간 이 시작에 앞서서 약간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오늘까지도 이제 직전 보강 수업이 있어가지고 면도를 좀 못하고 약간 조금 상태가 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급하게 하는 거기도 하고 학교 시험에 대한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세한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런 쪽에 대해서만 약간 감을 잡아가시는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간고사 출제된 내용들 한번 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학교에서 배운 작품으로는 지금 이렇게가 나왔습니다. 이거 두 개는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던 거고 나머지 이제 네 개는 학교에서 유인물로 주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 말고 이제 외부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게 사실 이게 조금 어, 원래 이제 보잉고 시험의 특성이라고 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작이나 비문학 원래 이제 출제 예고됐던 거기도 하고 특히 이제 지금 수업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화작이나 비문학 문제들을 내는 걸 워낙 좀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보잉고는 조금 외부 작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외부 작품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막 살짝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중에서 장진주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 때 출제했던 내용이 사실은 이제 그대로 거의 나왔고 엄마의 말뚝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보강과 그다음 이제 수업 때 언급했던 내용으로 나타났던 부분인데 이번 시험에 좀 비슷하게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 학생들이 같이 대비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 이거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외부 작품들을 이제 내는 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감히 이제 보인고 선생님들의 어떤 출제 경향이나 혹은 어떤 수업 방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보인고등학교가 이렇게 외부 지문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좀 간단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수능과 관련된 어떤 밀접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읽어나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시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낯선 작품들을 조금 읽어볼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 건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이게 좀 달갑지 않게 느껴질 수 있죠. 이번 시험 보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이제 저한테 원망 섞인 말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뭐 중간고사 망쳤다 그래서 야 기말고사 때 잘 보면 되지 그랬더니 학생이 제가 기말고사 때 보인고에 있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됐던 부분들인데 선생님들이 워낙 외부 지문을 많이 내시는 편이니까 이게 좀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건 보인고등학교에 이제 막 입학했고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이 이런 낯선 외부 지문들을 많이 읽어나가는 것이 사실은 좀 가능한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미 모의고사나 이런 쪽으로 실력을 좀 보여주고 있던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기에 조금 유리한 시험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험 출제가 학생들이 조금 더 공부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수업 때 같이 나갔던 내용들을 점검하는 시험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외부 지문 출제입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 아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강사로서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문제의 난도 자체는 사실 그렇게까지 높은 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나왔던 문제랑 비교해 보면 외부 지문에 대한 조금 더 깊은 감상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작년에 좀 더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기본적으로는 지문 내부에서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었던 문제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시험에는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이 시간 제한 안에 과연 이것들을 찾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었나?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화법과작문 외부 지문 나왔지, 그 다음에 비문학도 외부 지문 나왔지, 그 다음에 심지어 분량이 길어서 학생들이 읽기 힘들어하는 소설과 고전 소설에서 둘 다 외부 지문이 길게 나왔고, 문제들마다 보기들의 길이도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서술형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껏 내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100자 내외의 긴 답변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시간 부족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간 부족과 연결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학생들의 체감 난도는 매우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법 난도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비문학 그 시험 전체로 놓고 보면 1등급 컷은 92점이었고 지문 난도는 그렇게 또 높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일단 약간 변형이 조금 가해졌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문제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시간 내에 이걸 다 풀어낼 수 있을 만한 시간 구성이었나 그렇게 보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시험에 1등급 가능권 점수는 80점 극초반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70점 후반에서 80점 극초반 정도가 아마도 시험의 가장 그 1등급 가능권이 될 것 같고요.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시험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체감 난도가 높았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점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한 이야기들을 조금 한다고 하면 보기를 통해 다른 작품들과 연결된 외부 지문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나 또는 그거 말고도 이제 어떤 특정한 소재의 의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품들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특히 저기 장진주사와 함께 연결되었던 관동별곡 장진주사 내 마음 버여내와 함께 연결되었던 이 작품에서 이제 술의 의미와 관련돼 가지고 학생들이 조금 판단이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왜냐하면 장진주사의 주제의식이 사실은 좀 복잡한데 하나는 이제 호탕함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허망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 처음 보면은 바로 읽어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나 느티나무로부터 같은 작품들은 역시 좀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나무라고 하는 소재를 연결지어서 지금 작품들을 다루신 것 같은데 학생들이 특히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주제의식을 잡는 게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왜냐면 제가 작년에 학생들에게 이 작품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학생들이 이것의 주제의식을 잡는 걸 조금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말뚝 2나 김영철전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일단 좀 길고 엄마의 말뚝 2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유사하고 그 다음에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배경이나 영향을 줄 만한 사건들이 조금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걸 또 조금 더 세세하게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어려움을 좀 겪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영철전 같은 경우에도 처음 보게 되는 낯선 작품이어서 아마 어려웠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외부 지문들의 연계들이 워낙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학생들이 되게 허탈해해요. 내가 과연 시험 공부를 하는 것에 의미가 있었나?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되게 좀 많이 기가 좀 많이 좀 빠지고 학생들이 의욕을 좀 잃을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 공부한 게 조금 아쉽고 시험에서 그게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쌓여 나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고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일단 학부모님들께는 문자로 보내드렸고 그리고 아마 이제 수업을 같이 듣게 된다면 제가 시험지 분석 좀 더 상세하게 보는 것들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기말고사에 대한 대비를 조금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일단 외부 지문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셨겠지만 외부 지문들 굉장히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문학에 대한 공부를 조금 꼼꼼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외부 지문 제가 수업 때도 열심히 다루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함께 보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꼼꼼하게 따질 만한 부분들 같이 한번 잡아나가면 좋겠고요. 문학작품 감상의 방법 같은 것도 저는 사실 출제 경향은 학교 시험의 출제 경향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지나친 감상보다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정보들을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함께 좀 연습해 나가면서 이렇게 문학을 공부하는 거구나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사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2023년과 2024년을 놓고 보면 모의고사 문제에 큰 변형은 없이 그냥 순서를 바꾸는 정도로만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사실 변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느끼기에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역시 지문이 조금 익숙해지게끔 많은 연습을 좀 해보고 비문학 지문을 읽어나가는 방법들도 함께 같이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기말고사 때 가장 중요한 건 문법입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때 문법, 의문 변동을 나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인고등학교는 일단 의문과 관련돼서 굉장히 좀 꼼꼼한 기본기를 요구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형태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문법 조항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만의 약간 좀 특이한 해석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이제껏 배워왔던 것만으로는 아마 좀 불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꼼꼼하게 이런 내용들을 짚어갈 필요가 있고요. 뭐 가장 단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 이제 어법 관련해 가지고 뭐 조항들의 뭐 뭐랄까 세부적인 어떤 음운변동의 유형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설명하신다거나 표준 발음에 포함되지 않는 방법들을 이야기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시험 전에 예습 시간 한 번, 아마도 저희가 기말고사 기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정도 더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제 문법과 관련된 기본 개념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들었을 때 이득이 될 만한 내용들을 같이 점검하고 내신 기간 들어가면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꼼꼼하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인데 그게 보인고등학교에서의 첫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리 남았다. 그러나 그 첫 시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거뒀을 수도 있지만 결국 이 길의 끝까지 누가 남는가가 가장 중요한 만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치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업 때 같이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